안녕하세요. 부동산 다이어리입니다. 목소리가 좀 괜찮아진 것 같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안 낫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드릴 거냐면 지금 경기 흐름이 계속 안 좋다고 하면서도 지금 평택에서는 아파트 분양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어느 일부는 지금 뭐 미분양이 났다라고 하는데 자꾸 소진이 되고 있고 남은 잔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인 거거든요. 그거는 그쪽 안중에 있는 화양지구 그쪽이 이제 미분양이 소진이 되면서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황인 거고, 평택은 그래도 분양이 그래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왜냐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화양지구의 미분양권이 계속 소진이 되고 있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세 군데가 분양을 할 거예요. 분양을 할 건데, 그 전 단계에 분양했던 것들이 완판을 했단 말이죠. 지제역 반도체밸리 제일풍경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6개월 전매니까 이제 내년 상반기 되면 전매가 도래해요. 그러니까 얼마가 피가 붙을지 이제 그게 관건인 거죠.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요번에 이제 지제역 반도체밸리 쌍용 플래티넘 이게 이제 오픈이 되는데 얘 분양가 대비 제일풍경채가 얼마나 쌌냐. 그래서 요 갭이 프리미엄이 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두 가지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단타로 치고 빠질 거야? 아니면은 내가 내비뒀다가 나중에 매매를 할 거야? 이 생각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중에, 세 개 중에 지제역 반도체밸리 쌍용 플래티넘, 그거를 한번, 파헤쳐 볼게요. 근데 아직까지 분양가는 안 나왔어요. 분양가는 안 나왔는데 예상적인 분양가는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러려면 끝까지 보셔야 되겠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부동산 다이어리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평택은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는 계속 소진이 되고 있고 완판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아파트 시장은 어떤 거니? 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일단은 뭐 계속 예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 최고점 찍었다가 내려갔죠. 내려가다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 급매라는 부분은 소진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급매가 아닌 부분들은 좀 예전 생각해서 금액을 높게 내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안 되겠죠. 그리고 다행인 거는 지금 계속 매스컴에서 들리는 거는 내년 상반기 되면 대출금리가 조금 낮아진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영향을 받으려고 지금 당장 매매를 안 하고 계속 관심사만 두시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비교해 가면서 보여드릴 건데, 오늘은 지제역 반도체밸리 쌍용 플래티넘 그거를 주로 해서 풀어드리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잠시 위치 보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그것도 좀 보고 그러고 나서 진행해 볼게요. 지도 볼게요. 자, 위치는 여기예요. 위치는 여기고, 여기는 고덕국제 신도시, 여기는 블레인시티,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가제지구인데, 가제지구 중에서도 요 앞에가 일단은 분양을 했죠. 분양을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인가? 그때 이제 6개월 전매 기간이 풀려서 전매가 풀리는 상황. 그래서 프리미엄이 얼마가 붙을지 아니면 마이너스가 나올지 이제 그거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 같은데, 지금 이 분위기로 봤을 때는 앞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되지 않을까. 프리미엄이 그닥 높지는 않겠지만 그 상황인 거고, 지금 지제역 반도체밸리 쌍용 플래티넘, 이제는 쌍용 플래티넘이라고 할게요. 너무 길어서 쌍용 플래티넘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예상을 봤을 때는 한 5억 초반선?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5억 초반. 왜 그 분양가가 나올 수 있냐면, 지금 여기 제일풍경채 같은 경우가 84 기준으로 4억 7,800? 4억 8천? 그 정도 나왔거든요. 확장비가 따로였고 이자는 후불제였었어요. 근데 그 대신에 지원을 좀 해줬죠. 그러고 지금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 대강 로제비앙 거기 같은 경우가 11층 이상으로 봤을 때는 5억 2천 선? 그 정도 됐었거든요. 확장비 따로, 그 다음에 이자도 후불제 이렇게 됐었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계속 토지대나 아니면 건축비가 이게 오르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제일풍경채랑 같이 맞출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제 시기상으로도 조금 변동이 있었고, 그 동안에 이분들이 이제 토지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가 발생이 됐을 거고, 그런 부분들을 다 가미했을 때는
이 제일 풍경채보다는 쌍용 플래티넘이 조금 더 분양가가 높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쌍용 플래티넘 같은 경우에는 5억 초반대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분양이 되겠니? 라고 물어본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분양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또 풀어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 상황이 GTX가 또 나오거든요. GTX 같은 경우가 제가 그 전에 영상도 올려드렸지만 제가 좀 올려드릴게요. GTX 같은 경우가 어디에 들어오냐면 여기 지제역에 들어와요. 자, 여기 지제역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맨날 제가 얘기하는데 지제역 인근이라고 하면, 역세권이라고 하면 저는 걸어가는 게 역세권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차량으로 갔을 때 5분, 10분 거리도 이제는 역세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제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호선이 다니고 있고요. SRT가 다니고 있고요. KTX역이 확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GTX-A하고 C노선이 거의 윤곽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역 하나에 이 5개가 같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지제역 앞에나 뒤에나 난리가 난 상황인 거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이 가제지구 같은 경우에도 거리상으로 멀지 않으니 충분히 분양하는 거에 대해서는 완판이 될 수 있을 상황.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가지 투자 개념으로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2가지 투자 개념은, 하나는 내가 단타 치고 나올 거야. 6개월 후에 전매가 풀린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가 분양을 받아서 6개월 후에 치고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요. 아니면은 이게 싫어, 이게 싫고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아. 그거는 브레인시티 쪽을 보셔야 되는 거죠. 거기는 3년 전매가 묶였으니까. 그래도 이슈가 있는 거죠. 3년 전매가 묶여도 굉장히 이슈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에는 다음 영상에 제가 보내드릴 건데, 이거마저도 분양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분양가 이 부분도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전에 분양했던 그 자리마저도 일부 카이스트 그분들이 청약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가 들려요. 그분들이 평택으로 발령이 나는지 안 나는지는 벌써 내부적으로 다 알고 계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먼저 청약을 해서 선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진행이 되는 부분 같아요. 근데 우리 평택이 외지 사람들도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전국 청약이 가능해요. 전국적으로 딱 2군데가 전국 청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나는 세종시, 하나는 평택시.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이슈가 되는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서두가 길었죠? 위치는 여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랑 인근에 있고 삼성전자 동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도 굉장히 커요. 그리고 요 앞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산업단지들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수요마저도 이분들을 다 케어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브레인시티나 이 부분들이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수요는 굉장히 많다라고 느껴지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위치는. 그러면 이 안에를 어떻게 할 거니? 이걸 보셔야죠. 그래서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 봤어요.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첫 번째로는 뭐 전국 청약 자랑 빅 이벤트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하고, 그 다음에 청약 체크 포인트, 이거는 제가 쇼츠로 해서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유튜버들이 일단은 요 쌍용더 플래티넘에 대해서 설명한 거, 요거 있는 거, 요거 앞에서 보여드리고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게 첫 화면이에요. 첫 화면인데 여기서도 얘기하는 거는 평택이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왜 인구가 증가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 증가하느냐면 기존의 대기업들이 계속 오고 부수적으로 협력업체들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건 맞거든요. 대도시로 일단은 우리가 발돋움을 한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니 지역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대도시가 되면 이 개발하는 부분 같은 경우를 경기도에 승인받는 것도 있겠지만 대도시 시장이 직접 승인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편하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도시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하는 부분들은 눈에 띄게 확실하게 보여지는 부분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제역에 5개 노선이 있다라는 것. 그게 이제 조금 전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호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타고 있는 SRT 있고, KTX역 확정됐고, GTX A노선, C노선이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제역이 개발이 될 건데 그 인근에 있는
부분들은 다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크다. 이제 그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거를 이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뭐 차량으로 이동했을 때는 그 동문으로 바로 들어가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길 안 막히고 쑥 가면은 뭐 5분 거리도 될 수도 있는 건데 차량으로 한 10분 거리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 괜찮고, 이런 부분들이 괜찮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삼성전자에는 주차할 공간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차를 이동하는 것보다는 이 통근버스를 타고 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킥보드까지도. 그러다 보니 이 쌍용 플래티넘이나 제일 풍경채 같은 경우에는 킥보드 타고 갈 수 있는 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내가 이 제일 풍경채나 쌍용 플래티넘을 청약을 해서 내가 잔금까지 치르고 여기다가 전세를 주든 월세를 주든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 거의 이제 삼성 직원들이나 삼성 인부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아니면 브레인시티나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내가 킥보드 정도는 하나를 구매를 해서 이분들한테 주면 집이 더 빨리 나갈 수 있는 계제가 되지 않을까. 예전에 제가 그 용산에서 렌탈 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 스쿠터, 미군들 오면은 이 렌탈을 주잖아요. 근데 이 스쿠터를 무상으로 대여를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빌려주고 나중에 반납해 있는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렌탈이 먼저 이제 임차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 킥보드를 주든지 아니면 자전거를 주든지, 그러면은 뭐 조금 편하게 임차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팁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슈가 되는 상황인 거고요. 이 쌍용 플래티넘 홈페이지에 이제 사업 안내부터 볼게요. 자, 사업 개요예요. 쌍용 플래티넘 조감도 보여지는 부분인 거고요. 지금 보시면 평택 가재동 가재지구 도시개발공동 1블럭, 그리고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이제는 예전처럼 18층이 최고 상층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29층, 뭐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는 49층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이 거의 25층에서 29층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29층이 나와 있고요. 공동주택 1340세대예요. 거기에 84 타입, 그 다음에 113 타입,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타입으로 있는데, 요 두 가지가 단일 평수인 거고, 적은 평수의 아파트를 안 짓는 이유가 뭐냐면, 적은 평수의 아파트를 짓게 되면 이 건설사들은 적자라고 해요. 84가 기준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적은 평수들을 잘 안 짓는 것 같은데, 거의 84 타입으로 질 것 같아요. 그래서 평형대는 우리가 평으로 따진다면 뭐 33평? 그 정도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 1000세대가 넘으면 이 1000세대 하나만으로도 벌써 단지가 형성되는 게 굉장히 눈에 띄게 많이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340세대가 분양을 한다는 거, 그거 보여드리고 있고요. 아까도 얘기해 드렸듯이 여기 쌍용더 플래티넘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 이 동문이라고 있죠. 이 동문하고 가깝고, 그 다음에 1호선 경부선으로 해서 여기 보이시죠? 지제역 SRT 1호선 수원발 KTX, 그 다음에 M버스, 시내버스, 이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제역에서 M버스가 있어요. 5438번이라고 해서 강남역까지 바로 타면은 한 번에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강남역 갈 때는 이 버스를 타고 다니거든요. 너무 편해요. 그리고 늦게까지 있고, 그래서 강남역 가는 M버스가 여기 서요. 그리고 여기 GTX A노선하고 C노선하고 거의 확정시 돼가고 있다라는 거, 요거를 이제 보여주는 부분인 거고요. 시장하고 주택하고 같이 인근에 있는 걸 직주 근접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 블레인시티, 그 다음에 앞에 산단, 이런 부분들이 다 직주 근접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교육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 단지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초등학교가 있겠죠. 초등학교하고 유치원하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단지 안에 차량이 다니더라도 그렇게 뭐 대로변으로 다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단지 바로 앞에는 이제 홈플러스라는 대형 마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CGV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인프라가 있는 상황인 거고요.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가 이제 아주대학교 병원이 들어올 거니까 병원도 인근에 있다라고 보면 되고, 기존의 구도심에 송탄에 그 병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제역에 이런 정도의 이제 교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거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제 단지를 좀 볼게요. 단지를 보는데 쌍용더 플래티넘 같은 경우에는 좀 특화를 시킨 게 있어요. 굉장히 특화시킨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보시면은 실내 수영장이 4개 라인이 갖춰져 있고요.
이 수영장 이 부분이 누가 가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활성화가 잘 돼요. 이 단지 안에 수영장이 있으면. 그리고 이 수영장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또 선호도도 있어요.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영장이 있는 거를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수영장 있는 거, 그 다음에 사우나 있는 거, 그 피트니스는 원래 뭐 다른 단지들도 다 있는 거고, 골프 연습장도 다 있겠는데, 실내 골프 연습장을 스크린으로 할 거냐, 아니면 기존에 천에다가 치는 그걸로 할 거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겠고요. 코인 세탁실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 대형 빨래 같은 경우가 있어요. 뭐 이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 세탁기가 크면 집에서 하고 말겠는데 그런 상황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건조기가 요즘에는 보편화돼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없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탁실에서 코인 세탁실에서 이 빨래를 하고 이불 빨래하고 거기서 건조해서 바로 갖고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도 괜찮다라고 봐요. 그래서 코인 세탁실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작은 도서관이 있고 독서실이 있고 스터디룸이 있고 입주민 카페, 맘스테이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일 특화시키는 거는 실내 수영장하고 사우나하고 코인 세탁실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위치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특화가 됐냐면 이 삼성전자가 직선거리 950m 뭐 삼성전자가 가까이 있으면은 안 좋다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출퇴근하기는 용이하거든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지제역에 5개 역이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있고 또 밑에 보시면 이 대단지예요. 1340세대는 1000세대가 넘어가는 아파트가 그닥 많지 않은데 1340세대는 정말 대단지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제일 풍경채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이 세대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365일 커뮤니티를 활용한다는 거, 수영장이 있고 사우나 시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특화시켰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인 거고요. 또 볼게요. 여기는 특화되어 있는 게 종로 M스쿨이 이 단지 내에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그것도 무상으로 초등생, 중등생 대상으로 그것도 영어하고 수학 개념으로. 근데 이게 잘 될까? 어느 누군가는 잘 될까라고 의심을 품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이렇게 오픈했다가 나중에 안 하면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쪽에 동문 쪽에 있는 이 건설사도 이런 식으로 해서 분양을 했거든요. 근데 그 학원이 운영이 잘 안 되냐? 그러지는 않아요. 운영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기 같은 경우에도 운영은 잘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종로 M스쿨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는 청약 신청 진행 절차를 알아볼게요. 자, 청약 신청은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인증서를 발급을 받아서 청약 전에 내 통장이 청약 통장이 있는지 그것도 확인하셔야 되고 청약 통장이 1순위가 가능한지 그것도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거의 인증서로 들어가다 보니까 청약 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반 공급 청약 안내문 1, 2순위는 주택 소유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해요. 1주택 이상인 분도 그리고 연령은 19세 이상 거주지는 모집 공고일 기준 평택시 전국 거주자 밋이에요. 밋. 그래서 우리는 전국 청약이 가능하다 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청약통장은 가입 12개월 이상이 되면 되는 거고 예치금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모집 공고일 이전에 빨리 예치금을 넣어 놓으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모집 공고일이 아직까지는 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우리한테 모집 공고일 하면서 이 공고문이 딱 나오게 되면 그 훨씬 전에 모집 공고일이 정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이라도 혹시라도 늦지 않았으면 지금이라도 넣어야 되는 상황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평택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평택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국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이 미성년자가 아닌 분들은 청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청약 예치금은 8사 타입이기 때문에 200만 원 요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에 115 타입 같은 경우에도 400만 원 이 상황이 되는 거고 모든 면적을 다 할 수 있는 거는 500만 원이 예치금이 있으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밑에 보시면 1순위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점제 40%, 추첨제 60%,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113 타입 같은 경우는 추첨제 100%예요. 그래서 가점제라는 건 내가
점수가 얼마나 되니 이걸로 해서 가점제로 돌리는 거고, 이게 점수가 20점, 30점밖에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로 될 수 없으니 이게 이제 추첨제로 되는 상황인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보시면 제가 이 영상은 올려드렸는데 여기 특별 공급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영상을 링크 걸어드린 거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홈페이지는 제가 하단에 링크를 걸어 드릴 거니까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쌍용더 플래티넘 홍보센터에서 이 자료를 올려줬는데 10년 만에 인구 34% 증가, 젊은 도시로 탈바꿈 중인 평택. 평택 같은 경우가 인구가 계속 유입이 돼요. 유입이 되는데 그 연령대가 제일 중요한 거죠. 연령대가 젊은 연령대에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으니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 그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거짓말할래 할 수 없는 상황인 거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구 증가에는 3세권이 있다. 이건 삼성전자 이 부분을 무시할 수 없을 만한 이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 많은 인구들이 유입이 되고 유입이 되는데 거기서 거주를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먹고 마시고 쓰고 하는 게 많이 보편화되어 있고 많이 장사가 잘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또 어폐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영상에 제가 또 풀어드리는 방법으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일자리나 젊은 연령대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온다라는 거. 그리고 평택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업형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있는 거고 LG도 있는 거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협력업체들도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자리가 굉장히 풍부한 거죠. 산단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 여기에 이제 인구 유입이 되고, 인구 유입이 되면서 또 이제 말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서도 자리가 정말 좋은 지제역 인근에 쌍용더 플래티넘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그 이유인 거죠. 인근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평택에는 대학병원이라는 게 없었어요. 굿모닝 병원이 제일 큰 병원이었고 거기에 이제 박예병원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학병원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갈증이 났었던 곳이 평택이라는 데가 맞는 거거든요. 근데 평택에 유일하게 아주대병원이 들어오는 거죠. 그것도 브레인시티 안에. 아주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상치료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그런 병원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평택 같은 경우가 어찌됐든 간에 사람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면 사고나 교통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제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더 되는 거죠. 그러면 평택이라는 데가 없는 게 없는 거예요. 정말 뭐 기업체도 있고 병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없는 게 없는데 문화적인 혜택이 조금 떨어진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오늘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제역 반도체밸리, 쌍용더 플래티넘 이거에 대해서 청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다 홍보 영상이나 평택이라는 곳이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젠 정리 한번 해봐 드릴게요. 영상을 계속 풀어드리고 홈페이지도 보여드렸고 위치도 보여드리고 왜 평택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도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제 분양가가 나오지 않은 상황인 거고요, 아직. 그리고 안에 이제 그 유니티를 보시고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일 풍경채하고 쌍용더 플래티넘하고 조금의 그 안에 유니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차별화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또 모델하우스 가게 되면 영상 찍어서 올려는 드릴 건데 제가 아직까지는 못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고 오신 분들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제일 풍경채하고 쌍용더 플래티넘하고는 약간의 차별성은 있다. 근데 괜찮다고 한다 이라고 얘기까지만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위치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리고 쌍용더 플래티넘을 해야 되는 이유가 먼저 위치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평택이란 말이죠. 굉장히 수요가 많은 평택. 그런데다가 제일 중요한 거 6개월 만에 전매가 풀린다는 거. 그래서 처음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로 보셔야 되는 거라고, 평택은. 하나는 내가 찍었다가 6개월 후에 전매할 거야 라고 한다면 이 지제역 반도체밸리 쌍용 플래티넘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내가 나중에 잔금까지 치르고 뭔가의 상승 여력을 볼 거예요 하고 얘기를 한다면 브레인시티 대강 로제비앙 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요. 다음 영상에는 대강 로제비앙을 한번 찍어 봐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이 청약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조건이 된다면 하세요.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나중에 이 부분마저도 굉장히 치고 올라가면 그게 이제 치고 올라간다는 게 어느 시점 GTX A 노선, C 노선이 확정되고 공사가 들어간다고 하면 얘네들 같은 경우도 또 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 나오기 전에 해야 된다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청약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들고 있고요. 어떠셨어요? 제가 뭐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평택은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는 청약률이 있다. 미분양은 안중에 있는 현아지구 쪽이 미분양인데 계속 소진이 되고 있다. 왜? 왜라고 반문을 하셔야 되는 거죠. 왜? 그러면 또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있고 지제역에 5개 노선이 들어오고 아주대 병원이 들어오고 브랜시티가 커져가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겠죠. 그러다 보니 누군가는 뭐 지금 해 나중에 하지 이렇게 됐을 때는 이 개발하는 게 눈에 들어오면 어느 순간에는 이게 튀고 올라가겠죠. 그 전에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은 제가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네이버 밴드에 부동산 다이어리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 다이어리 안에서는 제가 3가지를 받아요. 이름하고 지역하고 전화번호하고. 이거를 받는 이유는 제가 이제 물건을 거기서 금매로 올려드리는 거나 아니면 정말 괜찮은 물건들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거 보시라고 그거 공지 올렸다고 제가 전화번호를 받아서 문자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도 외에는 제가 활용을 안 해요. 그래서 이거 입력해 주시는 순간에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서 동의하신다고 간주를 할 거고요. 다른 데다가 넘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거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침에 부동산 뉴스 정말 나한테 이득이 되는 부동산 뉴스 아침에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이버 밴드의 부동산 다이어리요. 그리고 제가 2개 정도 책을 냈거든요. 이거는 전자책이에요. 파일로 받는 거고 이 종이책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는 부동산 요번에 이제 합격하신 분들 창업에 대해서 이렇게 할 거예요, 저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편해요. 그래서 이 부동산 창업책 하나 냈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 투자처가 연령별로 다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연령별로 투자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저한테 문의를 하는지 그거를 풀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냈고요. 그래서 요거 2개는 제가 구매하는 거는 아래 링크로 걸어 드릴게요. 그래서 요 보시면 될 것 같고 부동산 창업은 제가 12월 17일 날 노량진에 강의하러 가요. 중개사무소 창업이라는 그 커리큘럼을 놓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하러 가는데 그 영상도 찍을 수 있으면 일부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부동산 창업책, 이거는 부동산 투자처. 올해 가기 전에 하나 정도를 더 내고 싶은데 핑계지만 진짜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못 내고 있는데 올해 안에는 하나를 더 내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계속 지제역 반도체밸리 쌍용더 플래티넘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이상으로 부동산 다이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